자, 기말고사 대비해서 1등급 필수 문항 여러가지 방부등식 부분에 대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 우선적으로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냥 영상을 시청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쌤이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풀어줄 거고요. 문제 푸는 시간 대략 한 5분 정도 가져가신 다음에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그 다음에 해설을 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3차식 fx가 f 2x-5라는 녀석이 0이 되게 하는 이 녀석의 세 근의 합이 10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fx의 세 근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fx가 0이 되는 이 3차식이 0이 되는 세 근을 쌤은 알파, 베타, 감마, 이거는 되게 흔하니까, 그지? 알파, 베타, 감마로 둔 다음에 그러면 무조건 f라는 식은요, 여기 안에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야지만 0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무조건적으로 여기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야지만 0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0을 만족시키려면은 여기 안에 괄호 안에 무조건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x-5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알파가 돼야 되거나, 또는 2x-5가 베타가 되거나, 또 2x-5가 감마가 되거나,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지 얘가 0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좀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는 x1, 여기다가는 x2, 여기다가는 x3 좀 구분해서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x1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꿔보시면은 이 x1이 알파 더하기 5가 되므로 x1이라는 값은 2분의 알파 더하기 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 개념으로 x2도 2분의 베타 더하기 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x3도 2분의 감마 더하기 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의 지금 세 근의 합,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f2x 빼기 5 입장에서는 근이 x1, x2, x3인 거야. 그지? 얘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얘네 세 개 더했을 때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지. 그지? 세 개 더해보자. 그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리고 5가 세 개 더해지니까 더하기 15, 요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얼마냐? 요게 지금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5라는 값은 24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9다. 요렇게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이번에는 f3x-1의 0에 서로 다른 세 근의 합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예요. f3x-1도 어찌됐든 얘는 f라는 함수기 때문에 여기 괄호 안에 무조건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야지만 0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0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3x-1이 알파가 되거나 3x-1이 베타가 되거나, 또는 3x-1이 감마가 되거나, 이 세 개 중 하나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3x는 알파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거나, 또는 베타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거나, 감마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거나, 다 똑같겠죠. 그죠? 그럼 얘도 구분이 안 되니까 이번엔 얘한테는 x1 다시, x2 다시, x3 다시 이렇게 구분해주자. 그지? 그러면은 x1 다시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3분의 알파 더하기 1, x2 다시라는 거는 3분의 베타 더하기 1, 마지막으로 x3 다시는 3분의 감마 더하기 1이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원하는 거는 이 녀석의 서로 다른 세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x1 다시랑 x2 다시랑 x3 다시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 세 개를 더한다라는 것은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이 되겠지. 그지? 이거 그냥 다 더해준 거야. 자, 그럼 요게 답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9니까 얘는 3분의 9 더하기 3, 즉 12. 그래서 답은 얼마다? 4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1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넘버 2 직육면체에 대해서 주어진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직육면체가 주어졌으니까 빠르게 입체도형 그려보시고, 이게 사실 뭐 중간고사 때 나왔었던 개념이잖아요. 이 직육면체라는 개념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이루어진 게 바로 직육면체다라는 거를 파악하고 있어야겠지.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봤을 거예요. 그래프도 안 그려보면 안 됩니다. 그래프는 꼭 그려보셨어야 되고, 그래프가 아니라 도형이죠. 도형은 꼭 그려보셨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변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를 뭐 A, 세로의 길이를 B, 그리고 뭐 높이를 C라고 정해보자. 이건 임의로 정한 거니까 너네 맘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겠지? 이게 지금 4배를 해줬을 때 그게 지금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되는 거니까 20이다. 이렇게 1번씩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건널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2배의 AB, BC, AC 요 식이 나와야 되죠. 그죠? 이게 16인 거야. 마지막으로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그지? 그럼 ABC 아니야 그냥? 이게 4다. 그럼 너네가 이 식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가 되고, 마찬가지로 AB, BC, AC 그게 8이고 ABC는 4다. 이렇게 식을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 ABC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3차 방정식의 세 근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왜냐면 잘 봐봐.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세 근의 합인 거지. 얘는 두 근의 곱의 합, 얘는 세 근의 곱인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얘는 세 근의 합이니까 우리 공식 알고 있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5x 제곱이 돼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두 근의 곱의 합이기 때문에 플러스 8x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a, b, c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항이겠죠.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3차 방정식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그 x값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얘는 3차 방정식 당연히 조리제법으로 풀어보시면은 1, 마이너스 5, 8, 마이너스 4니까 뭐 얼마 넣어줄 거냐면은 2 한번 넣어보자.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2, 4, 0 요렇게 되겠네. 그럼 나머지 2차 방정식도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게 0을 만족하는 게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4니까 이 녀석의 세 근은 2, 2, 1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뭐 누가 가로 세로 높이 할 거 없이 그냥 누가 됐든지 간에 뭐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그리고 높이는 뭐 1이다 이렇게 정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로 넘어와서 서로 다른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최대값은 당연히 이 끝에서 끝을 이어주는 뭐겠니? 이 꼭지점 두 개, 제일 멀리 떨어진 게 바로 요렇게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최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단거리는, 즉 최소값은요, 이 꼭지점하고 꼭지점을 이어주는 이 모서리 길이일 텐데, 잘 생각해봐. 요 모서리가 최소가 돼야 될까? 요 모서리가 최소가 돼야 될까? 당연히 최소 모서리는 제일 짧은 거 1이 되는 거지, 그지? 최소 모서리가 바로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 중간고사 때 했었잖아, 그지? 이게 대각선의 길이잖아, 직육면체에서. 그럼 공식 써보시면은 루트 4 더하기 4 더하기 1이겠지, 그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루트 9니까 얼마? 3이겠네. 이게 최대 값이 되겠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최소값은 1이었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해라 이거니까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버 3 문제도 같이 볼 건데,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에 서로 다른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당연히 뭐 인수분해가 되는가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려면은 조리제법이 돼야 되는데, 얘는 요렇게 조리제법이 되나 안 되나, 뭐 x에다 1 넣어봐도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뭐 2 다 넣어봐도 안 되죠? 그 얘기는 얘는 지금 인수분해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알파, 베타, 감마를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생각이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을 직접 대입을 해보는 거지. 항상 이 머릿속에서 개념 순서가 인지가 돼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0이 될 것이고,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도 0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감마 세제곱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2도 0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좀 이쁘게 변형을 시켜볼게요. 그럼 알파 세제곱이라는 값은 알파 빼기 2로 표현이 될 것이고, 베타 세제곱이라는 것도 베타 빼기 2로 표현이 될 것이고, 감마 세제곱이라는 것도 감마 빼기 2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야? 6제곱의 합이잖아, 그지? 그럼 6제곱의 합이라는 것은 요거를 제곱하면 되겠네? 그지? 양변을 제곱하면 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왼쪽을 제곱을 했을 때 6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를 제곱하는 거와 같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가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나머지들도 똑같을 거니까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 더하기 감마의 6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리고 4가 총 3개 있는 거니까 더하기 12, 요걸 이제 계산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저 3차 방정식의 세 근이니까 일단 세 근의 합은 0이죠. x 제곱항이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얼마예요? 요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이 되죠. 그 다음 거는 알파 베타 감마인데 합인데 그게 어차피 0이니까 안 써도 되고 더하기 12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어차피 0이니까 얘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니까 2 더하기 12 해줘서 답은 14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 넘버 4문제. 자, 7x 세제곱 ax 제곱. 얘들아 항상 영상 정지하고 먼저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녀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세 근에다가 1씩 더한 근을, 그러니까 1씩 더한 거죠.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이렇게 근을 1씩 더한 식을 근을 세 근으로 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이 요렇게 정리가 돼 있네요. 그럼 이거를 너네가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적용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원초적인 개념을 좀 생각해보자 이거야. 아까 3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근이라는 것은 항상 대입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원리고. 그지? 그러면 내가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이 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당연히 대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지?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1을 넣어보는 거예요. 근이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어떤 식이 되냐? 알파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2배의 알파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알파 더하기 1, 그리고 플러스 4가 되겠지? 그게 0이다 라고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이거 이쁘게 전개해보자. 그럼 알파 세제곱 3알파 제곱 3알파 플러스 1 더하기 2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플러스 2 더하기 3알파 더하기 3 더하기 4는 0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해보면은 알파 세제곱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2개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5알파 제곱, 그 다음엔 얼마니?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인데 3알파랑 4알파랑 3알파 총 3개 있네? 그럼 몇 알파? 10알파다 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상수항인데 1, 2, 3, 4. 그럼 요거 다 더하면 3에다가 3 더하기 4니까 7 더해주면은 10이겠네?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0을 해줘서 그게 얼마다? 0이다. 식이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알파라는 근을 세근으로 하는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그러니까 이 녀석은 누구를 근으로 하는 식이야? 내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에다가 알파 더하기를 넣었을 때 지금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알파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베타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올 거고, 그지? 그리고 심지어 감마를 넣었을 때도 똑같은 결과물이 이렇게 3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똑같은 3개가 나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대신에 x로 바꿔줘서 쓰시면 된다 이거지. 일반화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0. 이 녀석을 지금 3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그럼 그게 얘잖아. 그지? 그게 얘구요.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7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7을 곱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식이 될 거예요. 그럼 답은 7x세제곱 더하기 35x제곱 더하기 70x 더하기 70은 0이다. 즉 a는 얼마냐라고 따졌을 때 a는 35가 되고 b의 값은 70이 되고 c의 값도 7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얘네 3개 다 더해주면 되고 다 더해줬을 때 175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넘버 5 문제 풀어보시면은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라는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의 네 근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생각은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조리제법을 써보시면은 0이 2개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그럼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은 뭐 1 같은 거 넣어보시면은 요렇게 되므로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도 넣어보자. 그럼 2를 넣었을 때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넘버 4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근을 직접 대입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을 대입하는 문제. 자, 그러면 근을 대입을 해보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런 식이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정리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을 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8제곱 더하기 8제곱 더하기 8제곱 더하기 8제곱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 알파 4제곱이라는 값은 4알파 마이너스 2로 표현이 되겠죠? 이거 이항시키면은 그럼 양변을 제곱했을 때 알파의 8제곱이라는 값은 16알파 제곱 마이너스 16알파 더하기 4 요렇게 표현이 되겠네.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알파 8제곱 마이너스 16알파 제곱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6알파 더하기 4로 표현이 되네요. 근데 얘는 일반화를 하자면은 알파를 넣었을 때 뿐만이 아니라 베타 넣었을 때, 감마 넣었을 때, 델타를 넣었을 때 다 똑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식을 정리해 봤을 때 이 좌변에 있는 합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좌변에 있는 합이 결국에 얘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걸 저격하고 만든 문제겠네요. 그죠? 얘네를 다 더해라 이거지. 그러면 우변도 다 더해야 될 거잖아. 우변도 이쁘게 좀 써보면은 요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우변도 마찬가지로 다 더해줘야겠죠? 그럼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6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라? 4가 4개 있으니까 4가 4개 있으면 16이겠죠. 요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라는 값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6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더하기 16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됩니까? 자,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요거랑 똑같아야 된대요. 얘랑. 그럼 얘는 K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가 되고, 그럼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주자. 그럼 얘는 17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가 되겠죠. 그 값은 16 마이너스 K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럼 이걸 만족하게 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해봐라 이건데, 자,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 중에서 내근의 합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내근의 합이라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인데, 얘는 x 4제곱의 개수분의 x 세제곱의 개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 문제에서는 지금 x 세제곱의 개수가 0이죠. 요 녀석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내근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즉 얘는 0인 거죠. 그럼 얘가 0이므로 16은 얼마냐? 그냥 플러스 k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자, 그러면 k는 16이 되므로 자연수 16의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이래. 그럼 양의 약수가 뭐야? 1, 2, 4, 8, 16 이게 모든 양의 약수지, 그지? 이거 다 곱하래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은 뭐 얘는 2의 1이니까 어차피 안 곱해도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2의 1승, 얘는 2의 2승, 얘는 2의 3승, 얘는 2의 4승이니까 이걸 전부 다 곱하시면은 2의 몇 승이 되냐? 2의 다 더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듭 제곱을 다 더하는 거니까 1, 2, 3, 4를 다 더해주면은 10, 즉 2의 10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다?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넘버 6번 문제 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근이 주어진 상태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f 2분의 k-x에 대한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어줘라 라는 문제인데, 이걸 정직하게 풀면 뭐 fx를 두 근을 뭐 a의 x 더하기 3, x 빼기 5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대입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거 하루 왼종일 걸립니다. 이렇게 풀려면은.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동안 풀고 싶지 않다면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냐? 바로 근. 근이라는 개념을 좀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좋은데, fx의 근이, 그러니까 fx의 근이 뭐 예를 들어서 알파 그걸 넣었을 때 0이 된다. 마찬가지로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는 f라는 식의 근이 되는 거고, 그 알파의 값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아주고 베타를 5라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렇게 잡아줬을 때 f 2-k의 x의 근은 어떻게 될까? 이 녀석의 근은. 그럼 이 녀석의 근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뭐 넘버 앞에서 했었죠, 그죠? 요 개념. 그러니까 2분의 k-x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알파가 되든지 베타가 되든지 해야 된다 했었잖아, 쌤이, 그지? 근데 그 알파랑 베타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던가 아니면 얘가 5가 되던가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들어가야지 얘가 0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쌤이 해석을 했었죠. 그럼 k 빼기 x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이너스 6으로 표현이 될 거고, 또는 k 빼기 x는 양변에 2를 곱했을 때 10으로 표현이 될 거니까 x라는 값은 두 개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k 더하기 6이 나오거나 아니면 k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바로 이 두 녀석이 누구의 근인 거냐면 요 녀석의 근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요? 2차 부등식의 해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 녀석의 개수는 0보다 크잖아, 그지? fx는 아래로 볼록이잖아. 즉 얘는 모아지는 범위가 나와야겠지. 심지어 이렇게 값도 모아지는 범위가 나와 있죠. 그럼 모아지는 범위는 쌤이 어떻게 알려줬어?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나? 그러면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작은 게 누구냐라고 따져봤을 때 얘가 작은 값이겠지, 그지? k 빼기 12 k에다 6을 더한 건 큰 값이겠죠? 그러므로 이 작은 값에 k 빼기 10이 와야 되고 큰 값에 k 더하기 6이 와야겠네? 근데 작은 값은 식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6이고
큰 값은 k제곱 더하기 6이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거는 k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4가 0이므로 k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4 또는 1이 나올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얘네 둘이 같다고 했을 때는 k제곱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거니까 k가 0 또는 1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공통근이 1, 바로 그럼 둘 다 만족시키려면은 k의 값은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거겠네?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 f k 대신에 1을 넣어주면 여기에 해가 x 빼기 3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러면 똑같아요. x 빼기 3이 지금 얼마가 돼야 0이 되는, 즉 근이 될 수 있냐면 얘가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만 근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알파 빼기 3이 알파거나 x 빼기 3이 알파거나 아니면 x 빼기 3이 베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알파의 값은 아까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 베타의 값은 5라고 했으니까 x가 두 개 나오죠. 0 또는 8 이렇게 두 가지 근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벌어지는 애니까 0보다 크면 벌어져야 되죠. 그럼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8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7번 그림과 같이 AC와 BC가 같은 직각 2등변 삼각형 ABC가 있을 때 B변 AB 위의 점 P에서 BC에다 지금 수선에는 발을 내렸죠. 그랬을 때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 바로 요 초록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머지 두 삼각형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넓이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럼 미지수는 지금 A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식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변의 길이는 당연히 15-a라고 썼어야겠지, 그지? 그럼 너네가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뭐를 발견하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직각 2등변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인데 이 지금 나머지 삼각형들도 똑같이 직각 2등변 삼각형이죠? 왜냐면 얘는 여기가 45도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45도겠지, 그지?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가 45도잖아. 그럼 여기도 45도가 돼야겠지, 그지? 그럼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 길이 15-a가 돼야 되고요. 여기 길이가 a면은 위의 길이도 a가 돼야 됩니다. 요렇게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 곱하기 15-a가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BQ 직각 삼각형의 넓이 있죠? 요 녀석의 넓이 같은 경우는 15-a의 제곱인데 당연히 2분의 1을 곱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APR 같은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a 제곱이겠죠, 그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머지 두 삼각형보다 큰 거니까 a의 15-a가 크다. 2분의 1 15-a의 제곱 더하기 나머지 두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양변에 2를 좀 곱해 줍시다. 그럼 얘는 2a에 15-a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전개하시면 2를 곱해줬으니까 없어져요. 여기 있는 이 개수는 사라질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거 전개하시면은 225 마이너스 30a 플러스 a제곱이 될 거고 얘는 그냥 a제곱인 거지. 그럼 전개했을 때 얘는 30a가 되고 마이너스 2a제곱이 되고 그럼 얘는 크다. 225 마이너스 30a 더하기 2a제곱. 그럼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넘겨주면은 한쪽으로 다 넘겨주자. 이렇게. 그럼 4a제곱 더하기 60a 더하기 225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얘를 4로 나눠줬을 때 4로 안 나눠지는구나. 인수분해 하겠네요. 그럼 얘는 2, 그 다음에 15, 15 하시면 되겠네요. 완전 제곱식이네. 그럼 둘 다 플러스 붙여주면 되니까 2a 더하기 15가 이거의 제곱이 그죠?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잠깐만 이러면 말이 안 되는데? 계산 잘못, 요거 계산 잘못했네. 그지? 넘기는 거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60a 그 다음에 더하기 225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
쌤이 아예 잘못 짚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지? 문제를 잘못 풀었네요. 쏘리. 그러니까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니까 이게 아니라 각각의 넓이. 그러니까 2분의 1 15-a의 제곱. 요거보다 크다. 또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인 거죠. a의 15-a가 2분의 1 a제곱보다 크다. 요걸 풀라는 거네요. 그럼 위에 거부터 계산합시다. 그럼 위에 거 똑같이 2 넘겨주시고 전개하시면은 225-30a 더하기 a제곱. 그럼 얘는 30a 마이너스 2a 제곱이 될 거고, 걔가 크다. a제곱 마이너스 30a 더하기 225보다. 그럼 넘겨주시면 3a 제곱 마이너스 60a 더하기 225가 0보다 작다가 되죠. 그럼 얘는 3으로 나눠지나? 3으로 나눠지네요. a제곱 마이너스 20a.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75가 되겠죠. 플러스 걔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5 곱하기 15를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고 둘 다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a의 범위가 5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요렇게 하나 나오겠네. 요렇게 하나 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계산해 주시면 얘는 똑같이 2를 곱해 줬을 때 2a의 15-a가 a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0a가 a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한쪽으로 다 넘겨줬을 때 3a 제곱 마이너스 30a가 0보다 작다. 그럼 인수분해가 3a에 a-10이 0보다 작다. 즉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네 둘을 합쳐주시면 5보다 크고 15보다는 작다. 그리고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요렇게. 그래서 공통범위를 구해라 이거니까 요렇게가 공통범위겠네요. 그럼 답은 a의 범위가 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으니까 여기 나오는 값들은 6, 7, 8, 9. 이거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다 더해줬을 때 30이 되는 거니까 답으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버 8번. 자, 2차 함수에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자, 연립부등식이죠. 그래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g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의 해가 x가 3보다는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가 힌트를 어디서 알아채야 되냐면, 자,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이 녀석의 해는 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랫값에서 얘는 0보다 작다죠. 그럼 얘는 요 3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등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등호가 있는 녀석은 등호를 있는 거에 따라가 주면 되고, 등호가 없는 녀석은 등호가 없는 거 따라가 주면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fx의 근이 fx의 근 중에서 5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gx에서의 근이 3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은 f5가 0인 거니까 근이라는 얘기는 f5가 0이라는 얘기죠. 5를 넣었을 때 0이 된다. 얘도 3을 넣었을 때 g에다가 3을 넣었을 때도 0이 된다. 이런 식이 바로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둘 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50 더하기 5a 더하기 b가 0이다. 두 번째 값은 3을 넣는 거니까 27 마이너스 9b 마이너스 5a 더하기 3은 0이다. 그럼 아래식 좀 꼼꼼하게 계산해 주시면 30 그리고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9b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요로 두 식을 더해주자. 연립하면 되겠지? 더해주면 a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b 더하기 80이 0이 되므로 b의 값은 얼마구나? b의 값은 10이구나. 바로 나오겠네. 그럼 b의 값을 10을 아무 식에나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 위에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럼 30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90은 0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a가 마이너스 60이 되므로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요렇게 a, b 값 두 개 나왔으니까 gx 만들어 주시고 fx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얘는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x 더하기 60이니까 63 요렇게가 gx가 될 거고, fx 같은 경우는 2x 제곱 a에다 마이너스 10이 넣어주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b에다가는 10.
자,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주는 게 바로 gx 빼기 fx인 거죠. 그럼 gx 빼기 fx라는 식은 어떻게 나오냐? 계산을 해보니까 x제곱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더하기 53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해를 구해라 이거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56이 0보다 작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4랑 14? 그렇지. 4 곱하기 14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니까 x 빼기 4, x 빼기 14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걔가 0보다 작은 범위는 x의 범위가 4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다.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니까 둘 다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몇 개라고 할 수 있겠어요? 9개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든 정수 x의 개수는 9개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정답입니다.